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중국어 간판이 가득하고 마라탕 향이 진동하며 사람들의 대화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죠. 바로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동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서울 구로동, 가리봉동,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경기도 안산 원곡동까지 중국인과 조선족이 모여 사는 작은 차이나타운은 이미 곳곳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동은 단연 국내 최대 규모, 서울 속 차이나타운의 심장이라 불리죠. 과연 이곳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30년 전 대림동은 지금처럼 차이나타운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논밭과 공장, 군부대가 섞여 있던 서울 변두리 동네였죠. 하지만 이곳이 뒤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찾아옵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 동북 삼성에 살던 조선족들에게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돈을 벌 수 있는 땅, 동시에 조상의 나라였죠. 처음엔 친척 방문으로 시작했지만 곧 본격적인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마침 한국은 신도시 개발과 건설 붐이 한창, 일손이 모자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력이 절실했습니다. 조선족 노동자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한국 땅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그들의 첫 정착지는 대림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구로공단 인근 가리봉동, 쇠퇴한 공단 노동자들의 빈 방이 많았고 벌집촌이라 불린 저렴한 주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월세는 싸고 공장과 시장이 가까워 조선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리봉동은 곧 연변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조선족 밀집지가 되었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가리봉동은 재개발로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조선족들에게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된 거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옆 동네의 대림동이었습니다. 여긴 여전히 저렴했고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요지, 게다가 앞서 정착한 동포들이 있었기에 새로 온 사람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리봉동에서 시작된 조선족 마을은 대림동으로 무대를 옮기며 오늘날 한국 최대의 중국 동포 거주지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외국인들이 새로운 도시에서 정착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뭘까요? 바로 반값과 일자리입니다. 대림동이 선택받은 것도 이 단순한 공식 때문이었죠. 1990년대 후반 구로공단이 쇠퇴하면서 주변 노동자 합숙소와 쪽방촌이 빈 채로 남았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놓을 수 있는 벌집집. 한국인들에게는 외면받던 이 공간이 조선족 노동자들에게는 저렴한 월세라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다른 지역 월세에 비해 대림동은 절반 수준, 반지하, 옥탑 같은 방이라도 월세만 싸다면 이들은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방이 비어있던 곳마다 불이 켜지고 골목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두 번째 이유는 일자리 접근성. 대림동은 구로디지털 단지, 가산단지와 불과 몇 정거장 거리, 제조업체, 건설 현장, 전통시장이 몰려있어 이주민들은 아침이면 새벽 인력시장으로, 낮이면 공사 현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일할까? 대림역 12번 출구 앞 구인 광고판엔 공장, 농장, 식당 일자리가 빼곡했죠. 남성들은 건설 제조업으로, 여성들은 식당, 간병, 청소업으로 진출했습니다. 처음엔 고된 막노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을 차리고 상점을 운영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없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림동 골목골목엔 중국 음식점과 상점이 가득합니다. 결국 저렴한 반값 플러스 일거리 접근성 플러스 앞서 정착한 동포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며 대림동은 자연스레 조선족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한국 속의 또 다른 고향, 대림동은 그렇게 조선족 이주민들의 삶을 품어주며 지금의 서울 속 작은 중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대림동에 모여 살자 골목은 점점 다른 얼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래시장에서 보이던 중국 물건 몇 개, 작은 가게 하나였는데 이제는 골목 전체가 작은 차이나타운이 된 거죠. 밤이 되면 붉은색 간판들이 일제히 켜지면서 서울 속 또 다른 도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메뉴판은 간체자 중국어, 주문할 땐 중국어와 연변 사투리가 뒤섞여 들려오죠. 여기가 한국 맞아? 싶을 정도입니다. 대림동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빠져드는 건 먹거리입니다. 지글지글 양꼬치, 얼얼한 마라탕, 뚝배기에서 끓는 허거까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연변식 냉면과 수제 물만두, 심지어 길거리에서는 중국식 꽈배기와 해바라기씨까지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향신료와 식재료가 즐비해 중국 이주민들은 이곳이야말로 생활
생활하기 편한 동네라며 모여들었죠.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환전소, 고향 가족과 통화하는 국제전화방, 체류 비자를 도와주는 행정사 사무소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하나씩 들어서자 대림동은 조선족과 중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티. 같은 언어, 같은 음식, 같은 생활 습관을 공유하며 대림동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한국 속의 또 다른 고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대림동 차이나타운은 지금도 서울에서 가장 큰 중국인 집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속 작은 중국, 그 시작은 바로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던 작은 가게들과 시장이었죠. 1990년대 후반 조선족 사회에 한 번의 큰 충격이 찾아옵니다. 바로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이었죠. 당시 한국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과 구소련 지역 조선족은 이 혜택에서 쏙 빠져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문이 닫혀버린 셈이었죠. 조선족 사회에서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한국인데 왜 우리만 제외되는 거냐?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오래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 조선족도 다시 포함되면서 닫혔던 문이 열리듯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 2007년 방문 취업제 도입. 이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친척, 연고가 있어야만 한국에 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고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3년, 길게는 5년까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상황은 폭발적으로 바뀝니다. 2007년 약 13만 명이던 조선족 입국자가 단 1년 만에 25만 명, 무려 2배로 증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자 수많은 조선족들이 한국행을 선택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가리봉동에서 대림동으로 옮겨가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 대림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서울 속 작은 중국, 그 풍경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죠. 대림동은 한국 속 또 다른 작은 중국처럼 보입니다. 향신료 향 가득한 시장, 중국어가 울려 퍼지는 골목, 그리고 밤마다 불 밝히는 붉은 간판까지. 한때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정착된 생활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치안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CBT 확충, 경찰과 주민의 합동 순찰이 늘면서 예전처럼 두려움을 말하는 목소리는 줄었죠. 하지만 여전히 대림동은 이주민들의 공간이라는 낙인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이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데요. 김학렬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림동은 1-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만 보면 최고의 입지다. 그런데 영등포구에서 시세가 가장 낮은 이유는 교육 환경 때문이다. 자녀가 취학 나이가 되면 많은 가정이 대림동을 떠난다. 결국 대림동은 여전히 교통 가격 문화라는 매력과 교육 이미지 이주민 밀집이라는 한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서울 속 차이나타운으로 보는 시선과 아이 키우기 힘든 동네로 보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앞으로 한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중국인들의 유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속도는 늦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 붕괴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죠.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73만 명, 이 가운데 무려 100만 명 가까이가 중국 국적자입니다. 즉, 외국인 3명 중 1명은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줄어드는 한국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외국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림동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대림동이 내일은 또 다른 도시에서 재현될 수 있는 것이죠. 서울의 일부, 수도권의 한 축,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장악한 도시가 나타날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한국,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대림동은 그 답을 미리 보여주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대림동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도시에 몰려드는 중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